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오늘은 유료 광고인 그냥 저희들의 광고로 이제 하는 거죠. 예, 특별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뭐 키워드나 경제 이슈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많이 예고해 왔던 그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렇게 네. 금융 초보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지문 톱 네. AT 80 메이트북스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썼고 사실 이 책에 나오게 된 기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송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던 콘텐츠가 쌓이고 그게 또 밖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좀 쓰이게 됐거든요. 네. 네. 책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영상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융생활 관련된 이렇게 팁들을 공유한 영상들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제가 저희 김 기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과연 이 책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과연 이제 김 기자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지 예. 이런 걸 저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 책 내용이 일단 금융이에요. 예. 왜 금융에 대해서 쓰신 건가요? 일단 투자도 어떻게 보면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맨 끝단, 그러니까 원시 시대 아니면 그 화폐가 나왔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기본은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소위 말해서 고려대금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금 융통의 약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피니시랑 파이낸스랑 라틴어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갚음으로 채무 끝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돈이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수익이 생기는 요 행태, 요거 자체는 지금의 투자, 돈을 내가 지급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런 부가가치를 수익을 얻게 되는 요 행태랑 거의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라는 거는 좀 초기에 있던 금융의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게 현재 투자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IT 기술과 합쳐지면서 주식 투자가 보다 쉬워지게 됐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HTS나 요걸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한 건 불과 20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투자도 어떻게 보면 금융 타고 올라가면 금융에 몰리고 있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 중 하나가 사실 보면은 많은 투자 비법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네. 누구는 뭐 얼마를 벌었느니 누구는 얼마 수익을 받는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분들의 그 설명 진위를 떠나서 그분들 투자 방법이 나한테 꼭 맞는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리고 싶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수능에서 1등급 뭐 전교 석차로 1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공부의 루틴을 내가 적용해서 가져온다고 한들 제가 그분처럼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 아니 이것도 네. 어렵다 어렵다 싶으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의 고수들의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투자들의 고수의 방법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 투자에 있어가지고 맥락적으로 봤을 때 좀 기초적인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나가면서 역량을 높여갈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수능 시험을 뭐 만약에 상대적으로 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중학교 교과서 정도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뭐 입문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그럼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1장부터 10장까지 돼 있고요. 1장은 돈에 대한 개념, 뭐 2장은 금융, 뭐 예를 들어 은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게 단순하게 금융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이 금융을 공부한 금융을 실제로 투자에 응용하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6장부터는 좀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전문적인 투자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개론적이긴 합니다. 개론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내용으로 쉬운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요새 나온 ETF,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주목해 볼 만한 요 투자 자산이 있고, 또 10장에는 또 각광받고 있는 또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수록이 돼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설명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 형님들이 쓰시는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부족해 보이는 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같은 수학 책이라고 해도 수2의 뭐 정석 아니면 뭐 수업용 수학책이랑 저희 중학교 교과서랑 봤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다른 거는 중학교 교과보다 쉽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책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데 나는 투자도 모르겠고 금융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보시기에 딱 좋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또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금융 쪽을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런 분들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이나 네. 아니면 금융권에 좀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책을 좀 놓고 그때그때 이제 뭔가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때 네. 이제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한 권쯤 집에다 두고서는 이렇게 예.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투자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를 잘 아시나요?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투자를 잘 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솔직하시네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출발선상 자체부터 저는 자본금이 좁게, 종잣돈이라고 하죠. 그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게다가 저도 이제 아무튼 금융 쪽, 그 은행 쪽 아니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본격적인 주식 투자와 견주어 봤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생활의 정도이긴 한데, 다만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 있어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게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증식해 나가면서 일치한 투자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게 하나의 또 마라톤처럼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나의 자산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유지하고 조금씩 점층적으로 높여나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나이와 연령대,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그 지난 4월, 5월 요때쯤에 모 카드사의 사원이었는데 31살, 32살 요 분이었는데 3년 사이에 쪽에서 거의 17억, 30억까지 돈을 불려서 네. 나와서 전문 투자가를 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아시는 분 많이 아시긴 하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람이 가상화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네, 나도 한번 해보자, 이 생각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1등의 공부법이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학교 때부터 투자 동아리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에, 윤 기자님 20대 후반에 27살이야, 내가 한 28살이야, 7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있는, 네. 가상화폐 7천만 원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자의 선상부터 다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은, 또 다른 방편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 나이가 좀 30대고 뭔가 커리어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100만 원을 넣어서 수익률이 10%라고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이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 투자 수익률을 일비하는 동안에 차라리 내가 내 일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좀 본인이 어떤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고 내가 마인드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약간 뭐 고수익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커리어 개발이 절실한 시기이고 한창 바쁘게 일할 시기잖아요. 요 소중한 시기를 단순하게 이제 뭔가 얼마 만에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면서 기회비용 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손해를 보면서도 감안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대나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실 분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 마인드와 수익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적은 분들은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노력하는 그 방편 중 하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근로 수입이 또 크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투자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금융을 계속 출입을 하시고 이제 계속 경제를 이렇게 봐 오시는 경제 쪽 이제 경제 전문 기자이시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오를 만한 투자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를 만한 투자 자산. 네.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있나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사실 연예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계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인 관심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어서 돈을 벌 수 있게 효과적인 시스템이 자본주의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구든 어떤 사람들 관심이 많이 몰리는 분야가 결국은 올라가는 분야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그 사람들의 관심과 열정과 이 수요가 극적으로 모여서 그 전에 미리 돈을 이렇게 넣어놓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어떤 자산이 올라간다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코로나19에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아니면은 좀 많이 좀 저평가받고 있는 물론 또 제가 또 주가를 보니까 각 종목들을 보니까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기적인 또 수요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종목도 뜰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미 많이 예. 좀 올랐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좀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해서 봤는데 이미 저보다 한 발 빠르신 분들이 많이 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금융도 그렇지만은 경제라는 게 주기를 갖고 갑니다. 한번 저희가 작년에 급적인 또 주기를 또 겪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투자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잠깐 이제 좀 관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경제의 또 새로운 순환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자산이 쌀 때 사서 그리고 그 자산이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좀 봅니다. 예. 네. 그래도 그 자산들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일단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시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 땅덩이가 넓고 아니면 뭔가 좀 하락기에 좀 접어들었을 때 그때 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진짜 실질적인 그런 투자 자산에 대한 조언은 그분들한테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 자문을 받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기본적인 금융이나 그래도 이렇게 금융이 돌아가는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아야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고 또 뭔가 경제가 흘러가는 그런 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보는 자신만의 시각도 아마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다가 네.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돼요. 그쵸. 뭐 만약에 예. 제가 이제 ETF를 한번 새롭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네이버에서 ETF를 쳤을 때 ETF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좀 기본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예.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책을 보면서 그쵸. 이 책을 보면서 ETF란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뭐 좀 더 소개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책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문가가 물론 이제 기자란 직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쉽게 나름 서술해서 풀어 쓰려고 노력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투자 자산이나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결국은 또 돌고 도는 게 또 한해 주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일단 패션 트렌드도 보면은 거의 10년, 15년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투자에 대한 주기도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융과 또 이게 경제에 잘 좀 버무려져 있긴 하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